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화, 발색, 화통 벗기는 시기. 자, 자화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앞에 화통을 못 씌워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런 형태로 있는데요. 자화는 이렇게 포위부터, 꽃봉오리 포위부터 표가 이렇게 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는데, 자, 자화는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자화는 화통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형, 우리가 일반적인 자화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진묵, 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제가 발굴해낸 것도 있죠. 이름도 까먹었네요. 네, 자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생합성을 좀 일찍 시작하는 10월 달에 이미 색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화는 화판의 상표피,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녹색보다 위쪽에 자리 잡습니다. 색상이 가장 밖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엽록소가 굉장히 많은 품종들은 그 자색을 잘 그러니까 위에 그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녹이 많다 적다 그런 품종 굉장히 많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품종들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좋은 품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품종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화가 굉장한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또 생합성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로티노이드, 쉽게 하면은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황화를 나타내는 색소고, 시아니딘,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러죠. 그 생합성을 하는 것 중에 그 화판의 가장 상표피, 홍화는 중간에 들어 있어요. 가운데 주로 들어 있는데 이 자화는 표피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녹색보다도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전에 현미경으로 전부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있는데 일찍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태를 굉장히 두껍게 씌우는 것이, 덮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물론 이제 전에 이렇게도 해봤어요. 화통을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에 미리 씌웁니다. 일찍 씌우고 10월 중순에 벗기는 거예요.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뜨거울 때죠. 우리 따뜻할 때입니다. 그때면 그래 놓고 다시 수태를 두껍게 덮어도 됐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 애시당초 수태를 두껍게 덮으나 그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통을 차라리 안 씌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디 강의를 나갈 때나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듬해 봄까지 유지를 하면 아주 훌륭한 자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해는 잘 나오고 어느 해는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제가 직접 여쭤봅니다. 언제 분갈이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분갈이한 첫 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갈이하고 두 해째, 세 해째, 특히 3년이 지나면 굉장히 색깔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뿌리 안정과 그 토양의 산성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 분갈이했다면 내년에 보는 게 아니라 내후년 정도의 예쁜 꽃을 얻으려면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예쁜 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화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유형. 그거는 뭐냐면
화판 안쪽에도 색이 있긴 있는데 무늬처럼 있는 거, 그게 뭐죠? 수채화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채화예요. 수채화인데 그게 그 화판 밖쪽, 안쪽이 아니라 덩어리 밖에 쪽에도 색소가 굉장히 양이 많을 때는 자화로 볼 거냐 아니면은 수채화로 볼 거냐, 이게 한때는 그걸 수채화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런 난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자화가 귀하면 자화로 옮겨가고 수채화가 귀하면 수채화로 옮겨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난초들이 있죠. 이게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좀 많이 흔해졌죠. 그 난초가. 그러한 난초들을 발색이 방법이 다릅니다.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그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색은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햇빛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예. 그건 광량이 없으면 아예 발색이 안 됩니다. 예. 반면에 설판의 설점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두껍게 씌워도 설점은 그대로 있죠.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엽록소를 제거해 줬을 때가 훨씬 더 색을 잘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화통을 씌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씌웠을 때 언제 그러면 벗기느냐? 지금 아닙니다. 이때 벗기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차이가 있는데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빨리 벗겨야 되는 게 있고, 왜 그러냐면 1월 중순에 벗긴다는 것은 2월 초순에 벗겼더니 색도가 약간 약해요. 예, 좀 덜 들어와요. 그런데 그놈을 당겨서 1월 중순쯤에 벗기니까 색도가 더 많아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 그러면 2월 초순은 왜 2월 초순이냐? 2월 중순에 바뀌었더니 엽록소가 들어와요. 확 들어와가지고 색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 경우는 2월 초순까지 끌고 갔더니 그 양이 엽록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발색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자화는 두 가지 유형을 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자화죠. 예, 그거는 화통을 씌우면 잘 나오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통을 씌우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수채화 같은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은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씌워서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 사이에 화통 벗기는 시점을 잡아서 벗겨보면 어떤 1월 중순에 벗긴 게 나은지 2월 초순에 벗긴 게 나은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발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자화 발색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화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이제 끼자화니 반자화니 개자화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자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